자, 윤석열 순방 예산이 578억으로 늘어났다고 엄청 분노했잖아요. 대체 뭘 했길래 쓰고 또 쓰고 또 늘어났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88억 원이 더 있답니다. 대통령실 예산 아닌 쪽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야, 뭐 인간 일단 여러분들 전 국민이 나을 때까지 민생 던지고 떠나요 제주도 역대급 순방 예산 국민 열세 578억 원래 예산 249억 탕진하고 329억 원을 더 편성해서 578억 원이 됐는데 여기다가 88억 원이 더 숨겨져 있었다. 뭘까요?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일자리 예산 1조 삭감, R&D 예산 5조 삭감했던 이 자가 난 대체 이게 정말로 순방을 위해 쓰고 있는지도 궁금할 정도야. 저 순방에서 어떤 거라면 도대체 이 돈을 쓰느냐. 그리고 지금 더해보니까 666억입니다. 상징적인 숫자네요. 예전에 666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맞아요. 무서웠었는데 그런 상징적인 숫자고 이렇게 국민 혈세를 다 털어버리는 사람이 또 순방을 나가겠다고 하고 정말 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네. 사람을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바코드 666. 진짜 상징적이네요. 우리 악마들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자, 여러분 윤석열의 올해 순방 예산은 666억이에요. 578억 아닙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진짜. 정말 나 네, 순방을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쓰냐는 겁니다. 이 안에는 국빈으로 왔다 갔다 한 비용까지 있는데 사실 국빈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듦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정부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냐는 겁니다. 마찬가지 부탁 하나 있습니다. 오빠 심심하니까 이번에 해외여행 가요. 해외여행 가자. 성대모사 부탁드려요. 아유, 저를 잘 모르시네요. 야, 심심하다. 이제 나갈 때가 된 것 같아. 순방 한번 가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 근데 문제는 저게 그냥 돈으로 그냥 순방 왔다 갔다 하고 뭐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는 명분 같은 거 있고 또 뭐 미국이나 뭐 사우디나 카타르는 국빈이니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거 하다못해 저 일광 횟집에서 회 처먹은 것도 이 자금의 출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순방 비용으로 쓰였을까도 한번 나중에 따져볼 만한.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만약 이런 걸로 공격을 받는 게, 비판을 받는 게 너무 이렇게 너무하다 싶으면 본인 이 상세 내역을 공개하면 됩니다. 네. 지금 골 때리는 게 윤석열 탄핵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그날 갑자기 이틀 전에 우리 사우디 카타르 순방 가요라고 발표하는 것도 골 때렸고요. 분위기 봐서 이틀 전에 발표한 것 같아요. 만약에 강서구청장에서 이겼으면 우리 국빈으로 간다 하고 난리를 쳤을 텐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는 윤석열이가 거죠. 뭐 저 사우디 가서 무슨 경제 외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성과 나온 거 있어요? 없잖아. 그리고 문제는 이 순방을 따라가야 될 가장 중요한 비서가 의전 비서관인데 사건이 오늘 빡 하고 터졌네. 정말 대형 사건입니다.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김승희 딸 후배 폭행해서 전치 구주상해. 자, 여기까지 보시면 딸이 벌써 대학생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후배를 때려서 구주상해라니. 그런데 너무 반전이 있었어요. 딸이 대학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겁니다. 참. 일부러 초등학생이란 걸 숨긴 거죠. 사실 초등학생들한테 후배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큰 아이들이 사고를 낸 것처럼 저렇게 했는데 전치 구주가 도대체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뭐 조사해보니까 안화골절이 와도 이게 막 8주를 받는데 구주면 정말 심각한 상태거든요.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이렇게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중상이라고 하면 4주 이상이거든요. 아, 4주 이상, 네, 중상. 네. 그럼 이게 전치라는 말이 중요해요. 다 났는데 이게 전치예요, 전치. 전치 말하자면 이렇긴 해. 내가 볼멘 엔지니어를 어떻게 장난치다가 손톱으로 얼굴을 살짝 긁혔어. 그게 살짝 긁혔어. 이것도 전치 2주 나오는 거예요. 네. 4주 이상 가면 중상인데 초등학생이 자기 후배랍시고 초등학교 2학년을 초등학교 3학년이 9주를 때려 먹었어요. 문제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문제는 그 다음이죠. 뭐냐. 사랑의 매?
네. 사랑의 매란 이야기가 나왔어 지금. 그러니까 가해자, 그러니까 이 지금 김승희 의전 비서관의 부인. 네, 부인이 이거 뭐 사랑의 매 정도로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구주가 사랑의 매입니까? 아니 서로 이렇게 장난치고 때리고는 할 수 있는데 구주라는 데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리코더 등을 가지고 이렇게 구주가 나오게끔 때렸다는 거는 리코더까지 들고 있었다는 거는 사실 특수폭행 아닙니까? 10살짜리가 9살짜리를 구주가 나오게 때릴 수 있나요? 이게 근데요 지금 터진 것이 최근 사건이 아니에요. 작년에 이미 기자들 사이에 파다했던 이야기야. 문제는 근데 저 김승희가 김건희의 최측근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뭐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EMBA 뭐 이런 거죠. 최고위 과정을 같이 다녔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울렸던 사람들, 동기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김승희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홍세화, H컬처 그 홍석화 아니에요? 홍석화. 홍석화. 아, 그분도 몰라 그렇고. 내 애기 이름 뭐.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웃기는 게 그렇게 언급되는 사람들이 막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뭐 했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도 그 국정감사에 나오고 했을 때도 그분이 이슈가 됐었던 게 마스크에 아빠 힘내세요 뭐 이런 걸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둘이 사귀는 사이였다 뭐 이렇게 나와요 당시에. 맞아. 그러니까 홍석화는 진짜 그 굉장히 골 때리는 사건. 네. 좀 서울에서 이 비슷한 거 취재한 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또 김승희라는 인물을 데려와서 자신의 의전 비서관 원래 이 사람이 또 관련 업계에 있긴 했지만 행정관으로 들어와서 초고속으로 비서관까지 만들어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고려대 미디어 대학원 최고위 과정 30기 동기들입니다. 김건희가 당시에 H컬처 테크놀로지 부사장, 김승희가 주식회사 프로모션 컴퍼니 아이오 대표이사, 홍석화가 H컬처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뭐 이런 식이었어요. 홍석화보다 김건희가 위에 있던 상황인데 얘네들이 고려대학교 최고위 미디어 대학원 최고위 과정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작년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그 기자들 사이에 파다했는데 최근에서야 이게 이제 밖으로 드러난 사건인데 야, 이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학폭이란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학폭이잖아요. 엄청난 학폭이죠. 학폭이 엄청난 학폭이잖아요. 김승희 딸이 이 정도니까 이동관의 학폭 정도는 이동관 아들의 학폭 정도는 그냥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이 일이 이미 있었던 거니까. 이동관 아들이 자기 친구를 300번이나 머리를 저 책상에다 찍었다. 근데 그 나중에 그 학생이 다쳐서 입원했다는 없잖아요. 근데 얘는 문제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처리 과정에서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자들의 어떤 이거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위세? 내가 김건희 최측근이야라고 하는 위세? 전치 구주인데 강제 전학까지 면했다라는 거는 이건 학폭위가 제대로 열렸는지조차도 따져봐야 됩니다. 전치 구주면 교육청으로 이 사건이 보고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했는지도 지금 따져봐야 됩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야. 네, 이게 너무 악의적인 게 사실은 10살짜리라서 우리가 뭐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10살짜리가 9살짜리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이제 이런 폭행이 일어났는데 데려갈 때도 막 언니가 반지 선물로 줄게 라면서 유인을 해서 화장실 칸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일일이 확인을 한 다음에 데리고 들어가서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앞에 앉힌 다음에 눈을 감으라고 시키고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게 구주가 나왔으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안아 골절은 물론이고 이거 눈이 엄청 다쳤을 수도 있죠.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제 본인이 김승희라는 걸 알리고 싶지만 그 알리는 방법이 자칫 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근데 학교에서 또 눈치 없이 잘 몰랐나 보죠? 그러니까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윤석열과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나와. 아니 근데 이건 유치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금 당장 의전비서관에서 사퇴시키고 법적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너무하네요. 저 학폭에 대해서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대상이 검사나 정권 실세이거나 이동관처럼. 근데 얘는 지금 똑같잖아요. 정권 실세잖아요. 김승희가. 그러니까 학부모 당한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집에서 사랑의 매를 이런 식으로 맞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문제예요. 이건 이제 계속 점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카타르 순방에 김성희를 배제했다 이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지난 정부의 탁현민 비서관의 역할을 본다면 정말 이런 순방에 나갔을 때 의전 비서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물론 있는지 없는지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진짜 걱정 반 기대 반 됩니다. 이 의전 비서관이 윤석열 의전 신경 씁니까? 저와에다가 지가 지금 고개 숙이고 묵념하는 장면 보셨잖아요. 그거 의전 이상한 거거든요. 김건희 의전이라 신경 쓰겠지. 상징.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이상 나오는 정보가 있으면 또 방송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또 나님, 푸나님이 양동시장에서 상추튀김 먹고 그랬으면 거기서 저도 봤을 것 같아요. 그만해. 상추튀김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는 있었는데 계속 먹을 건 아닙니다. 나이 먹으니까 고등학교 때나 맛있었지. 자, 그리고 마로니에님, 누구인가? 누가 커피를 흘렸는가? 누가 커피를 흘렸는가? 탄핵. 자, 이현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